안녕하세요. 단타TV입니다. 오늘은 HLB가 언제쯤 움직일지 또 그리고 폭은 얼마나 나올지를 일목균형을 활용해서 시간론과 파동론을 대입시켜서 변화가 나오는 시간 그리고 파동의 폭은 얼마일까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시간론 중에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일목균형에서 기본 수치와 대등 수치가 있습니다. 기본 수치가 보통 9, 17, 26, 33 뒤로 또 쭉 있는데 이 정도 기본으로 보고 있고요. 이러한 시간이 지날 때마다 주가에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림에서 보게 되면은 9일 동안 상승하고 한 일주일 하락하고 그 총에서 17일 정도의 한 파동이 나오고 또다시 9일 동안 상승하고 7일 동안 하락해서 17일의 상승 폭이 나오게 됩니다. 한 파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17 더하기 17이 33인데 여기서 1을 빼야죠. 중복되는 수치를 1을 빼면은 33이라는 기간이 나오고 이 기간과 17일 두 번째 파동의 변곡이 날짜가 겹치면은 변화의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총 그 상승하는 기간 동안에 상승과 하락이 33일 끝나는 이 지점에서 또 반등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기본 수치의 이론이고요. 대등 수치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는 이런 9, 17 뿐만 아니라 다른 수치들도 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는 26, 9, 17 이렇게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총 50일 동안 26일 올라가고 9일 빠지고 다시 17일 올라가면은 이 26일 동안의 상승과 이 뒤에 있는 9와 17 동안의 하락 반등이 거의 같죠. 그래서 총 봤을 때 50일의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그 미래도 아마 17일 정도 하락하고 또 9일 정도 올라갔다가 26일 정도 하락하겠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동등하게 이런 식의 흐름이 이어질 거다 판단하는 거고 이 수치를 정해지지 않고 그 종목마다 따로 수치가 있기 때문에 그 수치들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HLB 한번 보겠습니다. HLB가 이번 반등을 보게 되면은 이 하락에서는 횡보할 때 준비 기간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준비 기간이 지금 22일 동안 하락했고요. 24일 동안 올랐고요. 19일 동안 횡보했습니다. 보통 한 20일쯤에서 이러한 변곡이 나왔다라고 알 수가 있고요. 이번 상승은 기본 수치 17일 동안의 상승이었고요. 이후에 하락이 보통 9일 나오고 또 26일 올라가면 좋은데 그런 모습은 안 보여주고 지금 고점에서 오늘까지 26일까지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림으로 봤을 때 17일 상승, 26일 하락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다시 여기서 변곡을 만들고 얼마나 올라갈까? 일수로 계산해 볼 수가 있죠. 그림을 보면은 한 17일 상승, 26일 하락, 만약에 저가를 찍고 반등한다면은 42일간 상승. 이게 긍정적인 상승 추세의 흐름이고요. 반대로 여기서부터 한번 체크해 보면은 45일 상승, 그 다음에 횡보를 조정으로 본다면은 19일의 횡보 조정, 그리고 17일의 상승이죠. 여기서 이제 만약에 종목이 대등하게 또 다시 하락한다고 보면은 17일의 하락, 그리고 19일의 반등, 45일의 하락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좀 다르게 그려봤습니다. 45일 상승, 18일 조정, 18일 하락, 또 18일 하락 후에 반등, 그리고 이제 18일의 변동이 끝나면은 또 변곡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은 9일 지났으니까 앞으로 9일 뒤에 변화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은 18이라는 숫자가 좀 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17, 18 정도. 정리를 좀 해보면은 일단 고점에서 지금 오늘이 26일자라서 내일 변화가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18일
지날 때까지 한 파동, 하락 반등 나온 것 같고 18이라는 숫자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여기도 조정받을 때 18일을 받았죠. 그래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승한 이후에 지금 42일째가 지나고 있다. 42일도 일목에서 의미가 있는 숫자다. 17, 26이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가 나올 수가 있다. 이때 변화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52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앞으로 9일, 9, 10 거래일 안에 변화가 한번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내일 안 나오면은 9, 10 거래일 정도 부근에서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목이 판단하기에 따라 되게 주관적입니다. 제가 지금 보는 것도 사실 틀릴 수가 있어요. 주관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디를 기준으로 잡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여기 상승은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17일 나왔고요. 그리고 고점에서 지금 26일 나왔다.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잡으려면은 좀 더 분석을 오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18, 17, 18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지금 9일 지났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9거일 뒤 혹은 오늘이 17 더하기 26, 42일째니까 좋은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내일 잘 봐야 된다. 그리고 다음 주 지나서 한 9, 10거일 뒤에도 잘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파동의 폭을 계산하는 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동의 폭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살펴보죠. 파동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N파동, E파동, NT파동, V파동. 처음으로 볼 파동은 N파동부터 볼게요. 자, N파동은 뭐냐? A 저가에서 B 고가까지 상승한 이후에 C 저점을 찍으면은 여기서부터 목표는 A와 B의 폭만큼 C에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차트를 통해서 보면은 25,000원에서 20만원까지 올랐다고 치겠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고. 그러면 상승의 폭은 17만 5천원입니다. 그러면은 저가 약 12만원에서 17만 5천원이 올라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계산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2만원에서 17만 5천원이 올라온다. 그래서 상승의 폭은 29만 5천원이다. 그래서 N파동의 상승폭은 29만 5천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가 눌림이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이 파동입니다. 이 파동은 좀 더 높게 올라가는 건데 A와 B의 폭만큼 B에서부터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차트를 보면은 아까 폭은 17만 5천원이죠. 그러면은 20만원에서 17만 5천원이 더 간다는 거죠. 그럼 37만 5천원이 이 파동의 목표치가 됩니다. NT 파동은 A에서 B의 폭이 아닌 눌림 폭인 A에서 C까지의 폭이 C 지점에서 목표치로 설정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V 파동은 B와 C의 눌림 폭만큼 B에서 올라간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HLB 말고 과거 HLB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주봉이고요.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기를 꺼내 놓고 자, 여기서부터 상승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상승 이후에 눌림을 주고 반등이 나왔죠. 가격을 좀 넣어 볼게요. 저가 고가의 가격을. 자, 보기 쉽게 제가 파워포인트로 옮겨왔습니다.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폭 48,150원에서 13,200원을 뺀 가격은 아까 계산했죠. 48,150원 마이너스 13,200원은 34,950원이 첫 번째 파동의 폭이다. 그래서 계산이 됐고
눌림목은 첫 번째 눌림목은 지금 31,500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31,500원부터 58,000원까지 얼마나 반등했는지 계산해 볼게요. 58,000원 마이너스 31,500원 26,500원의 폭으로 올라왔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폭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계산해 보면은 제가 한번 파동을 다 넣어 보겠습니다. 우선 N 파동이라면은 31,500원에서 34,950원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66,450원이 N 파동의 목표치다. 알 수 있고요. V 파동 목표치를 계산하면은 48,150원에서 31,500원을 빼면은 16,650원이죠. 16,650원이 48,150원에서 올라온다. 그래서 64,800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V 파동의 목표치죠. 그 다음에 NT 파동의 목표치를 계산하면은 31,500원에서 13,200원을 빼고 그 폭만큼 31,500원에서 올라온다. 다시 31,500원 마이너스 13,200원 더하기 31,500원 그러면은 49,800원이 목표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 NT 파동으로 좀 잘 올라왔어요. 그 이후에 슈팅 한번 좀 나오고 밀렸는데, 그래서 이 종목 지금 일단 1차 파동은 NT 파동으로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파동을 보게 되면은 34,950원만큼 48,150원에서 올라간다. 48,150원에서 34,950원. 그래서 83,000원쯤이 목표치가 된다. 알 수 있죠. 그래서 목표치 다 구해봤는데 지금 딱 봐도 그냥 좀 짧게 첫 번째 상승은 좀 짧게 움직였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한번 보게 되면은 상승하고 눌림의 상승인데 이 폭만큼의 좀 반등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큰 파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큰 파동으로 어떻게 움직였나 체크해 볼게요. 여기 1차 반등, 그 다음에 슈팅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흐름인지 체크해 볼게요. 그러면은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58,000원에서 13,200원을 빼면은 폭은 얼마다? 44,800원이 올랐다. 눌림은 36,500원이죠. 그러면은 58,000원에서 36,500원을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21,500원만큼 밀렸죠. 21,500원만큼 밀렸다. 이제 파동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다시 지금 이 종목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이 파동을 넣고 싶긴 한데 일단 N 파동부터 한번 넣어 볼게요. 저는 N 파동을 제일 좋아합니다. 자, N 파동을 계산해 보면은 44,800원 이게 C 지점, 그러니까 36,500원부터 올라야겠죠. 그럼 1차 목표가는 81,300원이 되는데 가뿐하게 돌파했죠. 이때 필요한 건 뭐냐면은 배수입니다. 배수. 강하게 슈팅하는 종목들은 배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상승폭에 곱하기 2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1차 상승폭이 44,800원인데 일단 곱하기 2를 해줘요. 그럼 89,600원인데 이게 36,500원부터 올라간다는 거죠. 더하기 36,500원부터 올라간다. 그러면은 목표치가 얼추 나오죠. 126,000원 정도. 여기죠. 예. 얼추 목표치가 나온다. 그래서 보통 이게 1차, 2차인데 이 폭만큼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올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N 파동에 지금 배수 파동으로 나왔다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파동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 파동은 AB의 폭만큼 B에서 올라간다. 그래서 44,800원이 더하기 58,000원부터 또 올라간다. 그러면 102,000원 정도 나오죠. 이거는 좀 정확하게 잘 맞네요. 이 파동이
좀 잘 들어맞는 것 같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102,000원이면 어디입니까? 여기죠, 여기. 보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눌림을 주죠, 여기서. 예, 눌림을 주고 한번 밀렸는데 안 죽고 마지막 파동에 한 번 더 나오고 끝나죠. 그럼 마찬가지로 두 배수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가격이 얼마 나오나 궁금하네요. 44,800원 곱하기 이 두 배수를 상승하는데 어디서? 58,000원에서 올라간다. 그러면은 147,600원 거의 정확하게 나오죠. 예, 그래서 목표치가 이 파동으로 거의 정확하게 나오더라. 그러면 이 정도 상승 이후에 이만큼 올라가고 또 가서 끝나더라. 네, 그래서 이 파동이 잘 맞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현재 차트를 한번 보면서 또 체크해 볼게요. 자, 이 파동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준점을 여기를 잡느냐 여기를 잡느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여기 잡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상승 그리고 눌림이 여기서 만약에 끝이라고 한다면은 이 파동으로 봤을 때 배수를 하지 않는다면은 계산해 볼게요. 21만 3,900원에서 21,800원을 빼면은 19만 2,100원 더하기 21만 3,900원을 하면은 한 40만 6천 정도 목표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폭만큼 올라갈 수가 있다. 이 파동일 경우 뭐 M 파동이나 다른 거 계산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가 이 파동의 목표치라면 어떨까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20만 원이 목표치였다면은 중간에 변곡은 어디였을까? 중요한 가격은 이제 알 수가 있죠. 여기가 한번 중요한 가격이었죠. 고비였는데 돌파하고 슈팅이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 폭 대략 이 종목은 지금 7만 5천 원 정도의 폭이 있을 것 같죠. 그러면은 2만 원부터 5만 원까지 3만 원 정도 상승. 그리고 5만 원부터 12만 5천 원까지의 상승.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폭 3만 원의 폭만큼 계속 움직일 수가 있죠. 그럼 5만 원, 8만 원, 11만 원, 14만 원, 네. 17만 원, 20만 원 이렇게 3만 원 정도의 폭을 가지지 않겠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 항상 3만 원 정도 그 폭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은 그냥 딱 봐도 차트에서 3만원 폭은 좀 보이죠. 20만원 넘어가서 밀리는데 17만원대에서 그러니까 20만 5천원 좀 되겠네요. 17만 5천원. 그 다음에 3만원을 빼보면은 14만 5천원. 이런 가격대 중요하고. 그 다음에 3만원을 빼보면은 11만 5천원. 한번 맞추려나? 얘네가 뭐 중요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12만원. 네. 파동으로 해서 목표치 계산법을 좀 알아봤습니다. 주가가 상승할 때 고가가 어딜지를 판단하는 게 이 파동에서 목표치를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오늘 방송을 보면 알겠지만 좀 주관적이다. 내가 기준점을 어디서 잡는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고 또 두 배수로 올라갈지도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저는 N 파동을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 물론 거기에 따라서 매도하지는 않지만 M 파동, E 파동이 좀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서 그 목표가 부근에서는 좀 조심하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목에서의 시간론 그리고 파동론, 목표치 계산하는 법을 좀 알아봤는데요. 깊숙하게 알아본 건 아니고 좀 기본적인 내용들만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종목에 대응하기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이게 절대적이다 이런 건 아니고 저도 지금 이러한 시간론, 파동론 이런 쪽을 해서
목표가 계산하거나 시간을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참고용으로 한번 알아두시고 HLB 보유하신 분들이 좀 답답하니까 언제쯤 움직일지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거래가 터질 때 움직이는 거라서 지금은 알 수가 없다라는 관점이고요. 시간 후에 따라서 아마 조만간 움직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지금 너무 많이 쉬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조만간은 움직이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해봤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할게요. 자, 녹화하다가 재밌는 게 보여서 한번 다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고가가 지금 21만 3,900원이고요. 거기서 저가를 빼면은 12만 900원, 공교롭게 뒤에 900원이 같아요. 그래서 9만 3천원의 폭이 나온다. 그럼 이걸 나누기 3하면 3만 1천원의 폭이죠. 그래서 3등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고가의 저가까지 3등분을 딱 해보면은 기가 막히게 이러한 가격이 나오더라. 그래서 아마 3만원에 제가 폭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3만 1천원에 이런 폭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3만 1천원이 빠지면은 가격이 좀 생각하기도 무서운 가격이긴 한데 9만원, 89,900원이 나오네요. 89,900원이 그 다음 폭이죠. 하여튼 좀 이렇게 생각하면 무서운데 일단 이 주가는 지금 3만 1천원의 폭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 폭은 58,900원. 지금 제가 역순에서 가는 겁니다. 역순으로 58,900원. 아니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27,900원. 그래서 어디서 올랐는지 계속 보는 겁니다. 지금 이 정도 폭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가격이? 저가가 28,550원.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했다라고 보여지겠네요. 여기서부터 지금 계속 폭이 3만 1천원의 폭으로 움직이는 게 눈에 보이죠. 3만 1천원 폭, 3만 1천원 폭, 3만 1천원 폭이다. 지금 5만 8천원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돼 있다. 이런 식으로 5만 8천원이 여기 연결돼 있죠. 그래서 5만 8천원도 중요한 가격. 그 다음에 제가 아까 9만원이죠. 9만원도 여기 다 연결돼 있겠죠. 중요한 가격. 그 다음에 여기 3만 1천원 폭, 여기 3만 1천원 폭. 기가 막히네요. 그래서 이 종목의 폭은 3만 1천원이다. 기억하세요.